안녕하십니까 증권오빠입니다. 최근 ETF 시장이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제 지인들 중에서도 ETF 투자를 하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투자를 하면 오로지 독고다이로 개별 주식과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거친 이후 다각적인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ETF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 역시 ETF에 대해서는 큰 생각이 없었어요. 정확하게는 ETF를 왜 해? 그냥 개별 종목 매수하면 되지 이런 관점이었는데 늦었지만 고집을 버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몇 안 되는 구독자 중에 저의 절친이 최근에 주식시장에 입문을 했고 ETF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좀 찍어달라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ETF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이제 ETF 뜻과 투자 방법 그리고 국내외 주요 ETF 상품명에 대해서 개론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향후에 이제 강론적인 부분을 들어가서 ETF 종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리스크와 하이리턴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투자 대상이 주식인데요. ETF 역시 주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과는 조금 다른 이제 형태를 구성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개별 종목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엠 등등 이런 종목들은 제가 사면 돼요. 하지만 ETF는 이런 개별 종목 혹은 하나의 섹터에서 모인 종목들이 합쳐진 그런 이제 주식이라 고 보시면 되세요. 따라서 개별 종목이 보이는 높은 변동성을 ETF에서는 조금 찾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개별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좀 제한적이고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ETF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방금 뭐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중단되면서 2차전지 종목 위주로 시장에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ETF도 역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반대로 지난 9월 달에 상장했던 그 인버스 ETF가 급락이 나왔어요. KB스타 2차전지 탑10 인버스가 있는데 월요일 날 23%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ETF가 이런 마이너스 하락폭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는데 아무튼 일반적인 ETF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다소 제한적이면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해서 오늘은 ETF가 뭔지 그리고 ETF에 대한 투자 방법 그리고 세 번째 국내 주요 ETF 종목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ETF는 Exchange Trade Fund의 약자로서 상장지수 펀드라 할 수 있는데요. 펀드가 뭔지는 다들 아실 테고, 펀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거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 펀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97년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에 들어가고 2002년 졸업할 때까지 국내 경기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박살난 실물 경제와 다르게 주식시장은 뭐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이코리아 펀드의 영향으로 시중에 많은 자금들이 펀드에 엄청나게 쏠렸어요. 해서 당시 국내 증시 주가 지수를 소위 뭐 떡상시켜 버렸습니다. 오래전이라서 제가 CF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신선하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바이코리아 펀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패시브 펀드 시장이 개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ETF는 인덱스 펀드라 불리는 패시브 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이코리아와 같이 가입형과 상장지수 펀드 ETF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패시브 펀드는 단어 그대로 수동적인 전략, 뭐 예를 들어서 지수 수익률 추종을 뭐 취하는 금융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패시브 인컴, 잠잘 때에도 돈이 들어온다는 뭐 그런 패시브 인컴과 패시브 펀드는 다른 맥락에서 보시는 게 좋겠죠. 아무튼 지수 수익률 추정을 목표로 종목이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주식에 비해 변동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변동성이 낮아 리스크도 그만큼 제한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초보 투자자 혹은 섹터 매매하는 분들은 주로 ETF를 시작으로 한번 거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좀 보여져요. 일반적인 가입형 펀드는 은행, 증권사, 영업점을 통해서 가입해야 하는 반면에 ETF는 그냥 HTS나 MTS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근에 카지노 종목을 예를 들면은 강원랜드 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토비스 등 이런 카지노 관련된 섹터에 포함된 종목을 다 묶어서 이 ETF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주에 비해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꾸려져 갈 수 있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그 인기가 더 높아졌고 높아진 인기를 반영하듯이 KRX 자료를 보게 되면은 매매 대금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TF 투자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누구나 첫 번째로 언급하는 방법은 아마 장기 투자라 생각을 합니다. ETF 뜻에서 변동성이 낮기에 리스크가 제한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를 돌려 말하면은 단기간에 대박 수익률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기간에 대박이 없다면 그럼 장기 투자는 어떨까요? 물론 매수한 ETF에 따라서 상이하겠지만은 야금야금 우상향을 하면서 배당, 이 ETF에서는 배당이라 표현을 안 하고 분배금이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배당도 즐기고 그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고 언제 매도할지 즐거운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ETF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상향하는 개별 종목도 동일하겠지만은 변동성은 아무래도 ETF가 개별 종목보다는 작습니다. 좀 작다 보니까 크게 심적 부담이 없고요. 따라서 ETF를 정말 멋지게 투자하는 방법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제1의 원칙이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목표 수익률의 설정입니다. 첫 번째 투자 방법과 연계되어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세워라 내워라 묻어만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ETF 매수 시 목표 수익률 그리고 손절 라인, 물타기 자금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는 개별 주식 매매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ETF 특성상 급락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감안하면 서서히 하락을 쭉 한다면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이런 껄무새가 되지 않으려면은 미리 본인 성향과 상황에 맞는 투자 가이드는 세팅이 돼야겠죠. 참 쉽지는 않은데 이 ETF 급등락이 제한적이기에 판단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밖에 ETF 종목의 선정, 매수 당시 유망 섹터 업종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는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설명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ETF 투자라 해갖고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대처가 ETF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TF 매매를 조금이라도 하다 보면은 브랜드명에 대해서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영상이 일단 ETF에 처음 관심을 가지는 초보자 분들에게 좀 포커스를 뒀다 보니까 해서 이제 브랜드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참고로 이제 국내 시장 ETF 거래 대금 중에서 상위 자산 운용사를 꼽으라면은 이 코덱스 삼성자산운용,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자산운용에서는 한국 최초 ETF 코덱스 200이라는 그 펀드를 만들었던 그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타이거는 미래에셋, KB스타는 KB자산운용, 에이스는 한국투자신탁운용, 소울은 신한자산운용 등등이 있겠고 사실 ETF가 최근에 좀 급부상했던 이유는 국내 쪽보다는 해외 ETF에 이제 선전이 나오면서 신규 ETF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JP모간의 JPR, JP라고 하죠. 예, 그 브랜드도 있고, 그리고 뱅가드 등등 쭉 있어요. 그래서 이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몇 개만 일단 추려와 봤는데, 그래서 일단 해외 쪽도 보시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국내 쪽 먼저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 국내에도 조금 시야가 넓어진다라면은 해외 쪽으로도 한번 그 캐파를 확장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좀 보여집니다.
개론적인 측면에서 ETF 투자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TF는 개별 주식에 비해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소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은 개별 종목도 물론 좋지만 ETF를 통해서 점차 본인의 시야를 확대해 가는 그렇게 공부해 가는 것도 참 좋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음번 기회가 된다면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접근하고 있는 그런 ETF 몇 개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